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자, 2024학년도 수식컨설팅 의과대학 이번 시간이 14번째 시간, 14번째 시간이고요. 이번 시간에는 건국대학교 글로컬 의예과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대 글로컬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의전원으로 선발을 했어요. 그죠? 현재 의전원으로 선발하는 대학은 차의과대학 하나만 남았고요. 그 다음에 취준원은 지금 서울대학교, 부산대학교, 그 다음에 전남대학교 3개 대학이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의과대학에 합격을 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라고 말씀을 드리면 결국 대학 신입학밖에 없죠. 이러다 보니까 재수생, 3수생, 4수생, 5수생 또는 가정주부 직장인들 많은 분들이 사실 의대 신드롬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학생들이 수능에 몰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결국은 수능이 어려워지는 이유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첫 번째는 14번째 시간이고, 지난 시간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었던 게 서울대, 보시는 것처럼 서울 지역의 모든 대학 설명을 드렸죠. 서울대, 연세대, 카톨릭대, 성균관대, 고려대, 한양대, 중앙대, 경희대, 이화여대, 아주대, 인하대, 가천대까지 설명을 드렸고, 또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었던 게 지역 인재 선발 비율이 가장 적은 지역인 강원 지역에서 강원의 한림대학교, 연세대학교, 미래 2개 대학의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 시간에 설명을 드리는 게 바로 충청 지역입니다. 충청 지역도 보시는 것처럼 강원 지역보다는 지역 인재 선발 비율이 많지만 전남이나 전북 또는 경남이나 경북 지역에 비해서는 지역 인재 선발 비율이 적고 의대 모집 인원도 보시는 것처럼 595명, 555명, 327명, 276명이기 때문에 사실상 의대를 가기 위해서 그렇게 넓은 문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지역인재 선발 비율은 42%에 해당이 되고 이 중에 학생부 종합전형이 24, 교과가 24%, 기타가 10% 정도 되고 모집 인원이 276명입니다. 이번 시간에 설명을 드릴 학교는 건국대학교 글로컬 여기 설명드리고 다음 시간에 이제 충청 지역에서 단국대학교 천안이라든가 뭐 건양대라든가 이런 학교들 좀 설명을 드리고 난 다음에 전남이나 전북 또는 경상, 경북 지역으로 이동을 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국대학교 글로컬은 울산대학교하고 약간 비슷한 그런 여러 가지 좀 문제점들이 좀 있었어요. 보시는 것처럼 2005년 글로벌 캠퍼스에 의전원을 두는 곳을 인가를 받고 난 이후 서울 캠퍼스에서 의전원 수업을 진행했다. 그래서 편법 논란이 불거졌다. 이런 것들 때문에 논란이 많았고 그래서 1985년 11월 충주 캠퍼스에 40명의 정원을 인가받아 설립된 건국대학교 의대는 2005년 의전원으로 전환해 한 데 이어 충주 캠퍼스 소속임에도 2007년부터 서울 캠퍼스에서 의전원 수업을 진행을 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충청 지역에서는 여러 가지 반대 의견들이 많았고 여기에 따른 시정조치 요구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정조치에 나와 있는 내용이 2023학년까지 의전원 42명과 의과대학 40명 신입생을 병행 선발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년도까지 이제 의전원을 선발하고 올해부터는 의전원이 차의과대학 하나만 남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1학년, 2학년 강의를 모두 글로벌 캠퍼스에서 개설하고 그 다음에 의전원은 3학년과 4학년은 건국대학교 충주병원과 서울병원에서 실습을 병행하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의대들은 가급적이면 이제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건국대학교 글로컬이나 울산대학교도 마찬가지로 인가 자체는 이렇게 지역에서 선발 학생들을 모집하는 쪽으로 인가를 받았긴 했지만 서울 쪽에서 이 병원의 실습들을 진행하기를 희망을 하죠. 왜냐하면 그것이 대학의 레벨을 높이는데 또는 우수한 신입생들을 선발하는데 유리하다고 고려가 되어지기 때문에 결국 울산대학교도 마찬가지지만 건국대학교 글로컬이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보시는 것처럼 글로벌 캠퍼스에서 1학년과 2학년의 강의를 모두 개설하여 진행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그 지역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당연하고 또 올바른 조치라고 할 수 있지만 건국대학교 글로컬에 입학을 하려고 하시는 학생들, 대학에 지원을 하려고 하는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선뜻 그렇게 좋은 지점은 아니에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어디에서 대학을 다니고 싶어 하냐면 대부분 서울, 경기, 인천의 수도권의 의과대학을 희망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결국은 건국대학교 글로컬이 보시는 것처럼 1학년과 2학년을 글로벌 캠퍼스에서 강의를 진행한다라고 한다면 지방의과대학이라고 하는 인식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이게 입시에도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이제 지방의 의과대학들이 조금 더 활성화되어지고 이를 통해서 지역의 의료들이 개설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점은 당연한 거지만 입시의 관점에서 볼 때 고등학교 현재 3학년이거나 재수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역 의과대학이라는 인식이 더욱더 고착화되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릴 거는 건국대학교 글로컬은 두 개의 전형에서 선발을 합니다. 첫 번째는 학생부 종합 코지토 전형에서 코지토 전형은 2022학년도부터 선발이 진행이 되어졌고요. 2023학년도까지 진행이 된 게 이제 두 개 년도의 입시 결과가 누적이 되어졌고 12명을 선발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에서 또 12명을 선발을 합니다. 자, 건국대학교 글로컬 코지토 전형의 특징을 보면 모집 인원은 12명으로 전년도와의 변화는 없어요. 특징적인 거는 1단계 배수가 3배수라는 점이 좀 특징이에요. 배수가 되게 적거든요. 1단계 배수가 적다. 1단계 배수가 왜 적을까? 1단계 배수가 적다의 반대 1단계 배수가 크다. 그럼 1단계로 5배수를 준다, 6배수를 준다. 그럼 1단계 배수가 큰 것과 작은 것의 차이는 무엇인가? 1단계 배수가 크다는 얘기는 첫 번째는 1단계, 다시 말하면 수능 체제를 미충족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학에서 1단계 배수를 크게 둠으로 인해서 수능 체제를 미충족하는 학생들이 있다 하더라도 학생 선발, 대학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기준의 합격생을 선발하기 위한 목적이겠죠. 그렇죠? 첫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1단계 배수가 큰 경우는 수능 체제가 높은 경우 수능 체제의 미충족 비율이 높은 경우고 1단계 배수가 적은 경우는 수능 체제의 미충족 가능성이 높지 않은 지점이라고 판단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1단계 배수가 크다는 얘기는 그만큼 면접의 중요성이 크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1단계 배수가 5배수다.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5대1의 경쟁률이라는 얘기고 1단계 배수가 3배수다. 그럼 3대1의 경쟁률이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1단계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배수가 크면 면접의 대상자가 많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건국대학교는 1단계 배수가 3배수라는 점은 면접의 중요성보다 서류평가의 중요성이 무척이나 크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수능 체제의 충족 비율이 비교적 높은 구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1단계 합격자 발표는 11월 10일 날 수능 전에 발표가 됐고 전년도에 그러고 난 다음에 면접 일자는 11월 27일이기 때문에 수능 시험 보고 바로 보는 건 아니죠. 한 일주일 정도 시간 있다가 면접을 보기 때문에 면접을 준비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시간적인 여유는 있습니다. 면접은 제출 서류를 기초하여 활동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인성,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등을 정성적으로 평가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학생부를 기반으로 하는 제출 서류에 대한 확인 면접과 그 다음에 제출 서류 기반의 제시문 기반의 의대 MMI 형식 면접이 병행해서 진행이 되는 구조고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세계 영역 등급 합의 4. 그 다음에 과탐은 두 과목 평균의 소수점 절사이기 때문에 수능 최저의 3, 4 정도는 의학계열 전체를 봤었을 때는 높은 수능 최저죠. 그러니까 치대나 약대나 한의대나 수의대에 비해서는 높은 수능 최저이긴 하지만 의대 수능 최저 구간에서는 그렇게 높은 구간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더군다나 과탐 같은 경우가 두 과목 평균이 아니라 두 과목 평균의 절사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 이런 점은 어떻게 보면 수능 최저의 충족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구간이다. 학생들이 접근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수능 최저가 우리가 의대 불합격의 커다란 이유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우리가 9월에 원서를 쓸 때 수능 최저는 원서 지원에 절대 장애 요소가 되지 못해요. 많은 분들이 9월 모의고사 성적을 바탕으로 원서를 쓸 때 9월에 3, 4 나왔으니까 당연히 수능에서 3, 4 나오겠지 라고 생각하거나 9월에 3, 5가 나왔으면 2달 남았으니까 열심히 공부하면 잘 나오겠지 라고 생각하거나 우리 애는 큰 시험에 강한 편이야 라고 생각하거나 이러겠죠. 그렇죠? 항상 우리가 희망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어지고 또 의대에 원서 쓰시는 분들 중에 마음속에는 야 의대에 원서 써서 대학 가는 애들이 고3 때 가는 애들이 얼마나 돼? 대부분 3수 4수 해서 가는 거야 라고 하기 때문에 의대에 원서 쓰시는 분들은 의대에 대한 목적의식이 분명하다 보니까
재수를 해서라도 가겠다는 생각이 강해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뭐냐면 수능 최저 미충족할 경우를 고려하고라도 원서를 상향해서 쓰는 경우들이 많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일반 대학의 입시 컨설팅, 일반 대학의 대학 결정보다 의대나 의학 계열의 원서 지원이 사실 어렵다. 왜? 보지도 않은 수능 시험을 어떻게 예측하면서 원서 지원을 해야 되고 또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적정 안정 지원 또는 상향 지원에 대한 계획을 같이 수립해야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고3의 입시뿐만 아니라 재수의 입시까지도 같이 고려해야 있어서 원서를 쓰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좀 어려운 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아래에 나와 있는 것처럼 코지터 전형은 1단계 배수가 3배수라는 점, 그 다음에 수능 성적 발표 이전에 면접을 고사를 실시한다는 점, 면접 비중이 비교적 높지 않다는 점들 때문에 1단계의 서류평가의 중요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수능 최저의 충족 비율은 2023학년도에 약 50% 정도의 충족 비율이었어요. 꽤나 높게 나왔고요. 그 전년도는 수능 최저 충족 비율이 높지 않았죠. 그렇죠? 이렇게 수능 최저 비율이 높아진 이유들 중에 하나는 작년도 2023학년도의 경쟁률이 전년도에 23.3대 1에서 27.67대 1로 경쟁률이 크게 상승한 것이 하나의 이유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보시는 것처럼 이제 건국대학교 글로벌 캠퍼스 코지토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3, 4 정도의 수능 최저예요. 그러니까 의대 수능 최저 중에서는 약 중간 정도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겠죠. 상위 구간에 해당이 되는 4, 5 정도의 수능 최저이거나 3, 3을 요구하는 대학교 아니고 보니까 3, 4 정도니까 중간 정도라고 할 수 있고 물론 요거보다 낮은 경우가 3, 5, 3, 6인데 하위 구간으로 가면 수능 최저가 낮아지면 내신 성적이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수능 최저가 높아지면 내신 성적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 요건데 요 지점적으로 봤었을 때 학생들이 많이 몰리는 지점에 해당이 되고 특히 아까 표에서 차트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많은 학생들이 가장 희망하는 것은 어디냐면 서울, 경기, 인천의 주요 의과대학의 선호도가 제일 높아요. 그 다음 지점이 어디가 되냐면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적은 강원 지역의 한림대학교, 연세대학교, 미래 그 다음 지점이 바로 충청 지점입니다. 충청 지점에서 바로 건국대학교, 글로컬 같은 대학교 이런 대학들이 단대천한 이 두 개의 대학은 사실상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고등학교 학생들뿐만 아니라 지방의 교과 성적이 우수한 많은 학생들이 밀집되어지는 지점이기 때문에 경쟁률이 높은 구간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지원 현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현황을 보시면은 충남, 충북, 대전 지역의 대학교들 중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선발하는 대학을 지금 정리하고 있는데 건국대, 글로컬, 충남대, 충북대, 그 다음에 당국대학교, 천안, 순천향대 중에서 경쟁률이 가장 높은 대학은 순천향대학교예요. 순천향대학은 학생부 종합 6명일 때 경쟁률이 32.17, 그 전년도는 36대 1. 경쟁률이 왜 이렇게 높지? 알고 계시죠? 경쟁률이 높은 이유는 순천향대학교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미반영하기 때문에 수능 최저 미반영하지 지역인재 전형 아니지. 그러니까 사실은 전국의 내신 성적이 우수한 수능 최저의 미충족 우려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 학생들이 원서를 쓸 수 있는 유일한 지점이기 때문에 경쟁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 다음 지점에 충북대학교 26.75대 1. 여기도 높은 이유는 충북대학교 학생부 종합 1, 4명 모집인데 26.75대 1, 34대 1의 경쟁률이 나오는 이유도 바로 수능 체제를 미반영하기 때문에 결국은 두 개의 대학은 수능 체제를 미반영한다. 전국의 교과 성적이 매우 우수한 1.0, 1.06, 1.07 정도의 교과 성적을 가진 많은 학생들이 원서를 쓸 수 있는 유일한 포인트예요. 그러다 보니까 몰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능 체제를 미반영하는 것도 아니고 수능 체제를 반영함에도 불구하고 경쟁률이 매우 높은 지점이 어디야? 건국대학교 글로컬인 거예요. 자, 보시는 것처럼 충북대학교나 순천향대학교는 수능 체제를 미반영하니까 경쟁률이 높은 거 이해돼. 그런데 건국대학교 글로컬은 수능 체제도 3, 4를 반영함에도 불구하고 경쟁률이 27.67대 1의 높은 경쟁률이 나오고 있다. 이 점은 우리가 의아한 점이고 이와 비슷한 대학들이 있죠. 이와 비슷한 대학이 바로 어디입니까? 한림대학교,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 미래, 그 다음에 인하대학교, 그 다음에 아주대학교, 가천대학교 같은 대학이
비슷한 형태로 높은 경쟁률을 발생시키는 학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결국은 이런 대학들은 전국권 대학이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전국권 대학이다. 특정 지역에서만 원서 지원이 몰리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원서 지원이 집중되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건국대학교 코지토는 2022학년도부터 의과대학에서 선발한 거죠. 그전에는 의전원에서 선발하다가, 자, 입시 결과를 보면 2022학년도에 1.6, 2023년도에 1.5 정도의 교과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데, 의대 입시에서 1.5다, 1.6이다 이 정도 내신 성적은 의미하는 바가 매우 큰 거예요. 왜? 1.5라는 내신 성적은 일반고 학생들만이 원서를 써서 내신 성적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일반고 학생들이 원서를 쓴다 그러면 학생부 종합전형이라 하더라도 대부분 내신 성적이 1.1, 1.2에서 끝나요. 1.5나 1.6이 나왔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뭐냐면 일반고 학생들도 있지만 자사고나 과학고 학생들이 같이 뒤섞이는 구간이에요. 뒤섞이는 구간. 그러다 보니까 모집인원 12명 내에 일반고 학생들의 선발 비율과 자사고 학생들의 선발 비율이 섞여 있거나 아니면 자사고 학생들의 선발 비율이 다소 높거나 이래야만 이 정도의 내신 성적이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내신 성적이 의미하는 바가 크고요. 보시는 것처럼 충남 충북 지역의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하는 충남대학교 프리즘은 1.13, 1.18이에요. 자, 충북대학교는 1.0, 충북대학교 학생부 종합2는 1.18, 단국대학교 천안은 2023학년도 입시 결과 발표가 되지 않았고 2022학년도를 보면 1.24, 순천향대학교가 1.18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대학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이라 하더라도 일반고 중심의 대학들은 대부분 1.1 정도의 성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1.5다, 1.6이다 이거는 일반고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결국은 일반고와 자사고 학생들이 섞여져 있거나 아니면 자사고 학생들의 비율이 높거나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자, 우리는 여기서 또 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그 말 그대로 모집 요강에 나와 있는 선발 방식, 평가 방식으로 자꾸 이해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학생부 교과 그럼 뭡니까? 아, 학생부 교과는 교과 성적 100%를 뽑는 거지. 학생부 종합은 뭐야? 아, 학생부 종합은 학생부 교과 성적뿐만 아니라 비교과 영역들을 보는 거야. 학생회에 있는 자율이나 진로활동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들을 고려하게 되고 또 학생의 발전 가능성, 또 진로 적합성, 인성 거기에다 결합시키게 되면 아, 학업적 배경도 고려하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이지. 이렇게 이해하는 거는 뭐냐면 모집 요강에 나와 있는 대로 고려하는 거예요. 하지만 학생부 종합이나 교과라고 하는 게 대학의 의도대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지원하는 학생들의 교과 성적과 지원하는 학생들의 고등학교 유형에 따라서 학생부 종합이지만 교과 같은 종합이 있는 거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그 다음에 단대 천안, 순천향대학교 이런 대학들은 학생부 종합이라기보다는 종합이지만 교과 같은 거예요. 결국은 종합이지만 일반고 중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신 성적을 토대로 해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면접 기출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제 건국대학교 글로컬은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에서도 면접을 보고 학생부 종합 코지토 전형에서도 면접을 보는데 물론 뭐 모든 면접은 단 면접이 1%가 반영이 되어진다 하더라도 모든 면접은 중요해요. 모든 면접은 중요해요. 하지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1단계 배수가 3배수라는 점에서는 결국 서류평가의 중요성이 큰 학교가 바로 건국대학교 글로컬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자,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을 보시는 것처럼 건국대학교 글로컬은 면접을 진행하는 방식이 첫 번째는 학교생활기록부를 기반으로 하는 면접, 두 번째는 제시문을 기반으로 하는 면접인데 제시문에서는 지금 A, B, C의 선도적 3개의 역량이라고 해서 발전 가능성과 관련해 되어진 3개의 제시문이 공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A를 보니까 2개의 그림이 나와 있네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자, 두 그림의 상황을 비교하여 3문장 정도로 설명해 보십시오. 여기 3명은 가족, 직장과 같은 상호관계는 아니지만 알고 있는 사위이다. 그래서 그림을 보고 난 다음에 본인의 생각을 표현하도록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질문에서는 다음 글의 1분가 보고 질문에 답하시오. 당신은 의과대학생으로서 1년간 실습을 같이 할 실습조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실습조는
학생이 자율로 정하고 있으며 4명의 조원 중에 현재 3명이 결성되어 1명을 더 뽑아야 한다. 실습 과제 시험 준비를 같이 해야 하므로 조원의 결성이 중요하다고 선배들이 알려주었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제시문 기반의 면접은 장점은 그거죠. 공통 제시문을 통해서 학생들이 읽고 구술 발표하는 능력을 하게 되어지면 결국 지원자들 간에 비교 평가를 할 수 있다는 점 알 수 있고, 또 이러한 제시문은 학생이 가지고 있는 학업적인 역량들 뿐만 아니라 학업 역량 외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인성이나 가치관이라든가 또는 지문에 대한 이해 능력이나 의사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이러한 면접을 통해서 분명 중요한 거는 1단계를 통과한 3배수 학생들 가운데에서 합격생을 선발할 수 있다는 점이죠. 그만큼 면접이 사실은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자,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설명을 드리는 얘기는 지역인재만 해당되진 않아요. 학생부 교과 그리고 지역인재가 같이 설명이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자, 어떤 변화가 있냐면 2024학년도로 가면서 첫 번째는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가면서 면접의 반영 비율이 20%에서 30%로 면접의 반영 비율이 좀 더 높아졌습니다. 요 점을 특징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반영에서도 전년도에는 한국사가 반영이 되지 않았는데 2024학년도부터는 국어, 영어, 수학, 한국사, 과학 교과본에 해당이 되어지는 전 과목이 반영이 되고 3학년 1학기까지만, 재수생도 3학년 1학기, 고등학교 졸업자도 3학년 1학기까지의 내신 성적이 반영이 되어지도록 하고 있고요. 공통과목 40%, 일반 과목 60%, 진로 선택 과목 가산점에 3%의 가산점을 주고 있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학생부 종합전형과 동일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전년도에 2023학년도에 자, 수시 2월 인원, 특히 의과대학의 수시 인원이 많이 줄었거든요. 예전에는 사실 대학들이 수시에서 이만큼 뽑을 거야 라고 하고 난 다음에 학생들이 수능 체제를 미충족하여 대학에서 요구하는 학업 능력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정시로 2월에 시켜서 학생을 뽑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사실상 그게 장사를 2번 하는 거죠. 여기서 다 뽑을 것처럼 해서 학생들을 원서지를 많이 몰고 난 다음에 그 중에서 반만 뽑아. 그리고 다시 정시에서 뽑아. 그러니까 학생들이 많이 몰려서 장사를 2번 하는 꼴이었는데, 사실은 수능 최저가 많이 완화되어졌고 그 다음에 정시에서 선발 인원이 의대가 많이 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수시에서 정시로 2월을 많이 시킬 필요가 없기 때문에 수시에서 정시로 2월 되는 인원이 많이 줄었죠. 그래서 2023학년도에도 전년도에는 63명이 2월이 되어졌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2월 인원이 12명밖에 되잖아요. 의대 같은 경우는. 그리고 수도권은 아예 2월 인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시에 다 뽑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2024학년도에도 대부분 수시에서 선발할 대학의 모집 인원은 거의 다 뽑는다. 거의 다 뽑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문제는 건국대학교 글로컬이 전년도에 수시에서 2월 되어진 인원이 어느 정도냐면 4명이에요. 4명. 이 4명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3년도 수시 의과대학 정시 2월 인원이 전국에 있는 38개 대학 중에서 어느 정도다? 12명밖에 되지 않는데 그 12명 중에서 건국대학교 지역인재가 4명이었다는 거예요. 4명. 그러니까 결국은 지역인재 12명 중에서 뽑힌 인원은 몇 명만 뽑았다? 8명이 뽑혔다 이거예요. 그럼 8명이 뽑히고 4명이 못 뽑았다는 얘기인데, 중요한 건 그 8명도 당연히 성적이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작년에 건국대학교 글로컬 전형으로 합격한 학생들은 전년도에 비해서 내신 성적이 하락했을 거예요. 왜 이렇게 수시 요인이 발생이 됐냐? 그 근본적인 이유는 결국은 수능 체제를 미충족했기 때문이죠. 결국은 건국대학교 글로컬 전형의 원세를 쓰는 학생들이 수능 체제에 약하다는 거예요. 수능 체제에 약하다. 이런 점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역인재 전형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 중에서 내가 만약에 수능 체제에 좀 강점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건국대학교 글로컬의 원서를 쓰시게 되어질 텐데, 보시는 것처럼 지역인재 전형으로 선발하는 대학이 순천향대학교 메타버스가 31명을 뽑아요. 수능 최저가 4개 영역 등급 합의 6에 과탐 하나를 반영하고 있고, 을지대학교 대전 지역의료가 19명을 뽑고 4, 6에 한 과목을 반영하기 때문에 순천향대학교하고 수능 최저가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3, 4를 반영하는 구간이 건국대학교 글로컬,
건양대학교 교과 이 진영이 수능 체제를 3, 4 정도 반영하는 지정이고 그 다음에 수능 체제가 낮은 지점이 충북대학교 교과 전형이에요. 결국은 뭐냐면 요 정도의 3, 4 정도의 수능 체제가 결국은 수능 체제의 미충족의 가능성을 높게 두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요 정도의 수능 체제가 지역인재 전형에서는 수능의 영향력이 크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수능 체제가 낮아. 지원하는 학생들이 수능 체제가 낮아. 수능 체제 충족 비율이 낮아. 그렇다고 해서 수능 체제를 미충족하는 학생을 뽑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수능 체제 충족 비율이 낮아도 내신 성적이 낮은 학생들을 뽑아야 되는데 이 건국대학교가 뽑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1단계 배수가 3배수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1단계 배수가 만약에 한 5배수 정도 됐다. 그러면 수능 체제를 충족한 학생들이 최소한 선발 인원 안에는 다 들어가겠죠. 그럼 그 안에서 면접 점수가 낮거나 내신 성적이 낮아도 그냥 막 뽑아야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수능 최저의 충족 비율이 낮고 1단계 배수가 3배수가 되다 보니까 사실 대학의 입장에서 많은 학생들을 뽑고 싶어도 그걸 뽑기가 어려운 이유들인 거예요. 그럼 이제 대학에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뭔가 이후에 조치를 취하겠죠. 1단계 배수를 조금 더 늘려잡는다든가 아니면 수능 체제를 조금 더 낮춘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의대 원서 쓰시게 되어질 때 보시는 것처럼 어느 대학교의 내신 성적이 몇 등급이다. 이런 부분들을 결정하게 되어질 때 여러 가지 요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국대학교 글로컬의 지역인재 전형이나 코지토 전형의 입시의 결과가 내신 성적이 1.5다 또는 뭐 1.4다 이렇게 내신 성적의 결과 다시 말하면 합격생의 등급컷이 발생이 되어지는데 이 등급컷을 둘러싸고 있는 배경은 바로 뭐냐? 그러면 첫 번째는 수능 체제도 결국 합격생들의 내신 성적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 고려해야 되는 점이 특히 교과 전형에서는 학생부의 반영 방법을 꼭 아셔야 돼요. 반영 방법을. 자, 보시는 것처럼 건국대, 글로컬, 건양대, 순천향대, 을지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를 보면 각 대학들마다 학생부의 반영 방법이 제각각이라는 거죠. 그렇죠? 보시면 자, 첫 번째는 3학년 1학기까지 내신 성적을 반영하는 학교. 자,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라면 다 관계없죠. 다 3학년 1학기니까. 하지만 재수생이라면 3학년 1학기까지 반영하는 대학이 유리할까? 아니면 3학년 2학기까지 반영하는 대학이 유리할까를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3학년 1학기까지 성적을 반영하는 학교가 건국대학교, 간양대학교, 순천향대학교는 3학년 1학기까지 반영하는 거고요. 을지대, 충남대, 충북대는 3학년 2학기까지 내신 성적을 반영합니다. 두 번째, 건국대 같은 경우는 반영하는 교과분이 국어, 영어, 수학, 한국사, 과학 교과고를 반영을 해요. 자, 그 다음에 건양대학교는 국어, 수학, 영어 교과목 반영하고 그 다음에 과탐 과목 같은 경우는 본인이 시험을 잘 본 6개 과목에 대해서 반영을 하고요. 순천향대학교는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교과군 중에서 3개의 교과, 전교과를 반영해요. 이거를. 그 다음에 을지대 같은 경우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한국사 교과를 학생이 이수한 전 과목을 모두 다 반영하고 그러니까 반영 범위가 넓죠. 충남대 같은 경우도 보시면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사회 그 다음에 사회에는 역사, 도덕이 포함이 되고 과학, 기술과정, 제2외국어, 한문 모든 과목이 다 반영이 되고 반영되지 않는 과목은 체육이나 예술이나 교양, 교과목만 미반영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충북대학교는 1학년 때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과학이 반영이 되고 2학년 때로 가면 국어, 영어, 수학, 과학만 반영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뭐냐면 대학의 원서를 쓰게 되어질 때 단지 그 대학의 입시 결과, 내신 성적만 가지고 원서를 쓰는 게 아니라 내신 성적도 원서 지원의 참고 요소 중에 하나지만 참고 요소 중에 하나이지만 내신 성적뿐만 아니라 뭘 봐야 돼요? 수능 체제의 충족 가능성도 보셔야 되고 두 번째는 수능 체제의 충족 가능성뿐만 아니라 이런 내신 성적의 반영 범위, 내신 성적의 반영 교과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다 고려하셔야만 결국은 원서 지원의 대학이 결정이 되실 수가 있겠죠. 자, 지원에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인재 전형에서도 보면 경쟁률이 가장 높은 지점은 건양대학교가 28대 1. 건양대학교 경쟁률이 왜 높을까? 경쟁률이 왜 높을까? 경쟁률이 높은 이유는 꼭 원서 지원하실 때 꼭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자, 나만 똑똑한 것 같죠? 원서를 쓸 때 나만 똑똑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나의 판단이 맞고 나는 현명하고 나는 똑똑하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걸 내가 생각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서 쓰는 게 맞아 라고 생각하지만 원서 지문은 수시나 정시에 공통점이 있어요.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내가 보고 있는 것을 모든 사람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보고 있는 걸 모든 사람이 보고 있다. 그건 뭐냐면 저희 하이퍼리그 TV 유튜브를 다 본다는 뜻이 아니라 뭘 본다? 대학에서 발표한 경쟁률, 대학에서 발표한 입시 결과를 보고 원서를 쓰는 거예요. 모든 분이 원서를 쓸 때 참고하는 두 가지 사실이 있다면 결국은 뭐냐면 첫 번째 건양대학교 학생부 등급 평균 성적을 보죠. 자, 학생부 교과인데 내신 성적이 1.36이야, 1.43이야. 바로 이렇게 내신 성적이 1.36이다, 1.43이라는 이 내신 성적이 결국 경쟁률을 끌어올린 견인이에요. 그렇죠? 두 번째는 중요한 게 또 뭐가 있습니까? 수능 최저의 도달 가능성 이거겠죠. 또 경쟁률이겠죠. 하지만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우리가 원서를 쓸 때 수능 최저 높아? 높아도 괜찮아. 우리는 열심히 하면 도달할 수 있어. 지금 성적이면 도달할 수 있어. 도달하지 못해도 나는 거기 꼭 가고 싶어. 이렇기 때문에 의대는 수능 최저가 높아도 사실은 원서 지원이 큰 장애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원서를 쓸 때 유일하게 보는 하나가 있다면 결국 대학에서 발표한 교과 성적 1.36, 1.43이라는 교과 성적이라는 점이고 하지만 우리가 대학에서 발표한 내신 성적을 그대로 다 믿으시면 안 돼요. 절대로. 대학에서 발표하는 내용들 중에서 저는 분명한 건 뭐라고 생각하냐면 경쟁률. 두 번째는 모집 요강에 나와 있는 선발 인원. 이런 건 분명한 거예요. 하지만 사실 입시 결과 이런 부분들도 분명하다고 볼 수 없죠. 왜? 우리가 그걸 다 검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밑대 단지 참고의 자료로만 확인해야지 이게 100% 사실이다 라고 보실 수가 없고 더군다나 대학에서 발표하는 것이 평균 성적이다. 그럼 70% 평균 성적이다. 중요한 거는 70%가 아니죠.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70%에서 80%, 80%에서 90 마지막 합격자의 성적이 어느 정도 되느냐 70%에서 100% 마지막 합격자의 점수 편차가 얼마나 되느냐 이런 부분인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공개가 되어지지 않고 또 설령 공개가 되어진다 하더라도 2023학년도의 입시 결과가 2024학년도의 입시 결과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러므로 결국은 입시를 데이터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배경을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전국의 대학들을 하나씩 설명을 드리다 보면 전반적인 의대 입시에 대한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내신 성적 중심으로 설명하다 보면 자꾸 숫자나 통계의 노예가 되고 보여지는 숫자를 자꾸 믿으려고 해요. 숫자를 믿으려고 하다 보면 결국은 판단력이 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들을 꼭 알아주시기 바라고 그렇기 때문에 건양대학교의 경쟁률이 제일 높은 이유는 바로 뭐다? 교과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인재 전형에서 내신 성적이 가장 낮다. 자, 충남, 충북, 대전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 중에서 내신 성적이 1.3, 1.4, 1.5, 1.6 정도 되는데 나는 의대를 가고 싶어. 그럼 그런 분들이 원서를 쓸 수 있는 유일한 지점은 건양대밖에 없는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자, 그리고 나머지 대학들은 보면은 건국대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경쟁률이 약 10대 1 정도의 경쟁률밖에 나오지 않죠. 이렇게 경쟁률이 낮은 이유는 또 뭐야? 대학에서 발표한 내신 성적을 보면 1.07, 1.05, 1.15, 1.14, 1.18 이 정도의 내신 성적 자체가 매우 높다 보니까 사실은 경쟁률이 높아질 수가 없는 이유인 거예요. 이런 점들. 자, 그리고 이제 이 지역에서 건양대학교 학생복교과 지역인재 면접형과 순천향대학교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 전형은 더군다나 수능 최저가 반영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경쟁률이 낮아질 수 없죠. 경쟁률은 높지만 내신 성적이 매우 높아질 수밖에 없는 지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전형의 모집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학년도의 시행계획이 발표가 되어졌는데 건국대학교는 2025학년도에 전형의 변화가 있어요. 종전에는 변화 없죠. 코지토에서 12명을 선발하고 지역인재 전형에서 12명을 선발하고 그 다음에 정시에서 16명을 선발하다가 2024학년도로 가면서 정시를 뭐로 나눕니까? 일반과 지역으로 나눠요. 그래서 지역에서 5명을 선발하는데 다시 마음이 바뀌어. 그래가지고 2025학년도는 여기는 5명이 어디로 가는 꼴이냐면 일로 가는 꼴이죠. 지역인재 전형으로. 그래서 2025학년도는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 전형으로 8명을 선발합니다.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 전형으로 8명을 선발하고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은 12명인데 9명. 인원이 줄죠. 12명에서 9명으로.
그리고 정시에서는 지역인재 전형은 폐지가 되어지고 정시의 선발 인원은 16명, 9명, 10명으로 인원이 줄어요. 그럼 이렇게 보면은 사실은 지금 요 인원이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의 12명이었는데 이 인원이 결국은 8명, 9명으로 되어지면서 지역인재 전형의 선발 인원은 더 늘어난 거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각 지역의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보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 어디야? 이러면 결국은 전라남도북도, 경상남도북도는 지역인재 의과대학의 선발 비율이 높고 가장 낮은 지역은 강원 지역. 그 다음이 충남, 충북, 대전 지역인데 보시는 것처럼 이 지역에 관양대, 을지대, 충남대, 순천향대, 건국대학교, 충북대 대학 많아요. 그렇죠? 이렇게 대학이 많은데 이 중에서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보니까 충북대학교가 38%, 그 다음에 충남대학교가 제일 많네요. 44.5%, 관양대학교가 40%인데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가장 적은 학교가 어디냐 이렇게 보면 건국대학교 글로컬, 충북대학교가 있고 특히 순천향대학교하고 건국대학교 글로컬이 30% 정도의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2023년도로 가면서 여기 늘죠. 보시는 것처럼. 비율이 44%, 45%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점들을 보여주고 있고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2025학년도로 가면서 비율은 동일하겠죠. 12명, 5명 하니까 전체 17명 정도 비율이 되어질 거고 대신 이걸 이렇게 바꾼 거죠. 그렇죠? 지역인재 선발 비율은 동일하지만 2023학년도로 가면서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많이 늘은 거예요. 2024학년도로 가면서 많이 늘었고 요리로 가면서는 보시는 것처럼 정시의 지역인재 선발이 폐지가 되어지고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 전형이 8명으로 늘었다. 결국은 지역인재 전형이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분리가 되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 전형이 8명 선발이 2025학년도에 한다는 얘기인데 누구한테 유리할까? 자 전국의 20개 과학고 지원 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대전이나 충남, 충북 지역에 해당이 되어지는 과학고는 9번째 있는 대전 동신과고가 전체 정원이 80명이고요. 충북과고가 54명, 충남과고가 72명이고 그 다음에 그 지역의 자사고는 대표적으로 천안 북일고가 있네요. 그렇죠? 이런 학교들이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지역인재 전형에서 대전, 충남 지역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의 지역인재 전형이 있는 학교가 어디밖에 없냐면 순천향대학교밖에 없어요. 그렇죠? 보통 강원 지역도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강원 지역에 4개의 이과대학이 있고 4개 전형에서 지역인재 전형으로 학생부 종합으로 선발하는 대학교는 한림대학교,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 미래 2개는 뭐로 뽑는다? 학생부 종합으로 지역인재 전형을 선발한다. 그 다음에 나머지 2개 대학교, 카톨릭 관동대학교하고 강원대학은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지역인재를 선발하죠. 그러면 결국은 학생부 종합, 학생부 교과를 나눠지니까 일반고 학생들, 그 다음에 자사고나 과학고 학생들이 경로가 나눠져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렇게만 보면은 사실은 대전, 충남, 충북 지역에서 과학고나 아니면 자사고 학생들이 지역인재 전형으로 의대를 갈 수 있는 틈이 없어요. 보시는 것처럼 순천향대학교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 전형이긴 하지만 내신 성적이 1.07, 1.11 정도가 되어지고 순천향대학교는 더군다나 수능체제를 미반영하고 있어요. 하지만 내신 성적이 매우 높기 때문에 사실은 자사고나 과학고에게 적합한 전형이라고 볼 수가 없고 바라볼 수 있는 지점이 이 정도밖에 없었죠. 건국대학교 글로컬이 1.3, 1.4 정도 되어지니까 아무래도 학생들이 원세를 쓴다면 이 지점에 원세를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 지점이나 이 2개 정도 지점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대전, 충남, 충북 지역이 과학고나 자사고 학생들이 의과대학을 지역인재 전형으로 가기에 조금 더 불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건국대학교 글로컬이 2025학년도에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 전형에 8명을 선발하거든요. 아마 그 지점에 해당되는 고등학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전 동신과고나 그 다음에 충북과고나 충남과고 또는 뭐 천안 북일고 이런 학교들이 자사고나 과학고 학생들에게 조금 더 유리한 전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입시 결과 한번 보시면 입시 결과는 2022학년도에는 50%의 성적이 1.2, 그 다음에 70%가 1.6, 2023년도로 가면서 1.3, 1.5예요. 그렇죠? 그리고 지역인재 전형도 보면 1.0, 1.0에서 1.2, 1.3으로 가는데 이렇게 된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국대학교 글로컬 전형에서
수시에서 정시로 이원이 되어진 인원이 4명이다. 근데 의대 전체 이원이 12명밖에 되지 않았다. 결국은 뭐에서 다 발생되냐면 건국대학교 글로컬에서 결국은 수시 미충족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해서 수시의 선발 인원을 정시로 이월시켰다고밖에 볼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시키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어찌됐든 대학의 요구하는 학업적인 역량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이 됐다는 얘기고, 따라서 미충족된 인원뿐만 아니라 실제 합격한 학생들도 보시는 것처럼 내신 성적이 전년도에 비해서 하락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코지토도 1.2에서 1.3, 1.6에서 1.6이기 때문에 50%, 70% 성적을 고려하면 전년도보다 성적이 하락했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지역인재 전형도 1.2, 1.3이기 때문에 전년도에 비해서 성적은 하락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선발 비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학년도를 기준으로 보게 되는데, 물론 이제 2023년도로 가면 좀 바뀌었겠죠. 보시면 건국대학교 글로컬은 학생부 종합 코지토에서 12명, 지역인재에서 12명, 그 다음에 정시에서 2024학년도에는 정시에서 지역인재 전형에 5명, 일반에서 9명을 선발하는데, 2022학년도 고등학교 유형별 선발 인원을 보니까 학생부 종합에서 88.1%가 일반고예요. 건국대학교 서울 캠퍼스 아니고 글로벌 캠퍼스니까 당연히 일반고 학생들의 비율이 높겠죠. 과학고가 한 명이 있다는 거 주목할 점이에요. 과학고 한 명이 의대가 아니라 일반과에 갔을 가능성도 있지만 그래도 의대에 합격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영재고에 2명이 있다는 거 이것도 주목할 점. 그 다음에 자사고가 9명이 있다는 거 이거 주목할 점인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외고나 국제고는 0명입니다. 외고나 국제고 0명이라는 얘기는 이게 건국대학교가 아니라 건국대 글로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상 그러니까 건국대 글로컬은 일반과인 경우는 거의 대부분 다 일반고 학생들의 비율이라고 봐야 되고, 과학고나 영재고나 자사고 학생들이 붙었다? 그러면 이거는 아마 의예과의 합격생일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건국대학교의 전형 중에서 보시는 것처럼 코지토 전형이라는 전형, 그 다음에 건국대학교 학생복권과 지역인재 전형, 이런 전형들이 그 지역의 자사고나 과학고 학생들에게 비교적 유리한 지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 결국은 지역인재 전형으로 선발한 학교가 건국대, 글로컬, 건양대, 을지대, 충남대, 충북대, 순천향대 등이 있지만, 내가 만약에 대전, 충북, 충남 지역의 과학고나 자사고에 다니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학생들이 원서를 쓸 수 있는 대학은 어디냐라고 보면 현실적으로 보면 건국대 글로컬의 적합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건국대는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건국대학교 지역인재 전형은 자사고나 과학고, 그 다음에 영재고 학생들의 선발이 있는 대학이니까 일반고 학생들이 들어가기에 그만큼 어렵고, 그 다음에 건국대학교 코지토 전형은 전국권 지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사실 서울, 경기, 인천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의 교과 성적이 우수한 많은 학생들이 원서진에 합류되어지는 지점이다 보니까 경쟁률이 매우 높아요. 그만큼 건국대학교 글로컬은 경쟁률이 높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선호도 매우 높은 학교다. 건국대학교 의대 가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제 건국대학교 글로컬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대전 충남 지역에서 한두 개 대학을 좀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나는 건대 글로컬 전혀 관심 없지. 나는 지금 현재 목표하는 대학이 서울대나 연세대, 고려대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생각이시죠. 나중에 이제 우리가 8월이나 9월에 원서를 쓰게 되어질 때는 의대 원서 지원은 매우 어렵거든요. 한 지점의 원서를 다 몰아놓을 수가 없고, 수능 최저를 한 지점을 잡을 수도 있고, 수능 최저가 다 원서 지원이 수능 최저가 있는 대학만 원서를 쓰기도 어렵고, 수능 최저가 없는 전형으로만 쓰기도 어렵고, 교과로만 다 쓰기도 어렵고, 종합으로만 다 쓰기도 어렵기 때문에 결국 원서 지원이 뿔뿔이 흩어지고, 거기에다가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인 경우에는 학교 입장도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다 보면은 서울대학교도 원서를 써야 돼. 이렇게 되다 보면 원서 지원의 횟수가 다 쪼개질 수밖에 없어요. 범위가 매우 넓어요. 범위가. 그렇기 때문에 나는 현재는 서울 경기권의 의과대학을 목표로 삼고 있어 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붙을 수 있는 대학은 지방의 의과대학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되게 어려운 학교들은.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이후에 설명을 드리는 다른 대학들의 관심을 많이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얘기할 때 서울, 경기 주요 핵심 대학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지 지방에 있는 일반 대학에 대해서 설명을 잘 안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도 계속 시청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